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11페이지의 분계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45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45번 어떤 거래인가? 자,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 주주라는 얘기죠.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겠네요. 단 전년도 해당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처분 시 회계처리인데 처분할 때에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그 주식은 전년도 1월 31일 날 700만 원에 취득을 해가지고 전년도 기말에 500만 원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타 포괄 손익의 뭡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500만 원, 아니죠. 200만 원 있겠죠. 그거를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감소 항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본 감소기 때문에 자본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잔액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분할 때 정리는 차변, 아니야,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어요. 차변에 존재하죠. 손실. 예. 자본 감소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잔액은 차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대변에다 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보면은요. 메모장이 어딨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죠. 어, 얼마에 처분했느냐? 600만 원에 처분했죠? 6,000,000,000 600만 원이 들어오고요. 해변에 매도 가능 증권 감소하는 것은 작년 결산 때 평가한 500만 원이 장부 금액이니까 500만 원이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리하는 거 정리는 대변에 해야 된다 이거죠. 정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제 대변이 700, 차변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처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초에 700에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분은 600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맨 처음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것만 비교하면 안다고 그랬죠? 예,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45번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4번에서도 매도 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그지?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매도 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 44번, 45번, 요 두 개 잘 이해해 두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4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달러에 대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네. 단기 차입금, 외화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죠. 상환 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차입 당시는 1,300만 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입 당시 10,000달러가 1,300만 원이었다면은 차입 당시에는 환율이 1,300원이었네요. 그런데 상환할 때는 환율이 좀 떨어졌네요. 이러면 부채를 갚는 사람, 갚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는 겁니다. 원화로 달러를 사는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익이 발생하죠. 그 이익을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수수료나 부대 비용은 우리가 이 외환 차익에서 차감시키고 외환 손실이 났으면 외환 손실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수수료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6번은 차변의 외화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가 뉴욕이고 얼마를 감소시켰냐 하면은요. 차입 시 1,300만 원이잖아요. 1,300만 원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어, 환전을 했죠. 원화로 현금으로 어디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봐야 되나요? 당기차익은 원화로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네, 그래 현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현금 원화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1달러당 1,200원. 그러면 10,000달러면은 1,200만 원이 나가죠. 10,000달러를 갚는데 우리 돈 1,200만 원이 지출이 되죠. 자, 그래서 대변에 오는 것이 이익이 났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익이 났어요? 환율 때문에 그것을 외환 차익으로 표시하죠. 상환할 때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외환 차익. 상환할 때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 났으면 외환 차손. 네, 이런 개념 과목이 있죠. 영업의 수익이 외환 차익이 영업의 수익이고 외환 차손은 영업의 비용이죠. 다음은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전달 20인 선적일이고 미국 블랙홀사의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대금 12만 달러를 금일 달러화로 송금받은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예, 전월 20일의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고 오늘의 환율은 1,320원입니다. 예.
자, 20일 날 선적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어요. 전달 20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가량 된 모양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는 여기서 안 밝혀서 모르겠지만 지난달 20일이니까 어떤 다른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러면 이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선적일의 환율이 선적일의 환율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20일 날 전월 20일의 환율이 1,300원이에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모기야. 1,300원인 것 같아요. 네, 1,300원이죠? 그러면 수출할 때 12만 달러를 우리가 얼마로 인식했느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죠. 12만 달러 곱하기 1,300원을 해보면은요. 1억 5,6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이 1억 5,6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이 감소를 해야죠. 감소. 그래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된 것은 얼마가 입금이 됐느냐? 자, 우선 1억 5,600만 원을 대변의 외상 매출금 써야 되겠네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블랙이라는 회사에 1억 5천 계산기요. 1억 5,600만 원이었죠. 156, 000, 00. 이렇게 자산이 감소하고 대신에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보통 예금에 바로 입금했죠. 보통 예금 한국은행 거래처 걸어주고 얼마가 들어왔느냐? 12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환율은 1320원이에요. 그래서 12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곱하기 1320원으로 환전을 했다 이 말이죠. 1320원. 그러면 158400이 나와요. 158,400. 아무런 수수료도 없었어요. 158,400 계산기로 이렇게 12만 달러 곱하기 1320원으로 오늘의 환율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부채에서 갚는 사람은 손실이 나겠지만 외화 자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서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대변의 외환 차익 요게 240만 원 발생하게 돼요. 영업의 수익으로 240만 원 발생하게 된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자꾸 오를 때 말입니다.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가지고 국내에서 전부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 판매한다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면 특히 이런 외환 차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뭐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뭐 별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수입할 때 환율이 또 비싼 환율로 외국 자재를 수입하게 되니까 다시 또 수출을 하더라도 뭐 환율 차이에 대한 뭐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국내에서 원자재, 원재료를 다 조달해서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환율 덕을 좀 보게 됩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다음에 48번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전기 말에 일본 혼다사의 무이자로 단기 대여해준 100만 엔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1000원입니다. 이 엔화는 환율을 표시할 때 우리 달러하고 다르게 말이죠. 달러는 1달러당 뭐 1000원, 뭐 1300원 이렇게 표시하는데 엔화는 100엔당, 1엔이 아니라 100엔당이기 때문에 항상 곱하기를 할 때는 이걸 100엔이니까 100으로 나눠서 1엔당 10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단기 대여금 9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혼다사에다가 우리가 단기 대여해줬다. 이 말은 단기 대여금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받아가지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엔화의 환율이 100엔당 1000원. 그래서 1엔당 1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엔 곱하기 10원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8번은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100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는 게 단기 대여금 거래처가 혼다 단기 대여금이 9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장부에는 900만 원으로 잔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당시 대여했을 때 환율을 적용했을 때 100엔당 9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엔당 9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때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봤어요. 바로 이것도 외환 차익이 됩니다. 외환 차익 100만 원. 이처럼 자산을 회수할 때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영업의 수익인 외환 차익이 발생한다. 다음에 4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전년도 8월 9일에 일본에 소재한 교토상사로부터 원자료 100만 엔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다. 네, 우리 부채죠. 외상으로 일본에서 원자료를 샀어요. 그 외상매입금으로 지금 대변에 외화로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엔. 금일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요. 자, 우리가 외상 매입을 8월 9일 날 했어요. 8월 9일 날. 이때 환율은 1000원이었습니다. 1엔당 10원이죠, 그러면. 그리고 전년도 12월 31일 결산 때 이 외화 부채를 또 평가하거든요. 그때 9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에는 이 900원으로 평가된 즉 1엔당 9원으로서 장부의 잔액은 100만 엔이니까 9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900만 원. 예상매입금은 지금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 이미 가격이 환율이 하락한 거에 대한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전년도 결산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환할 때 하고 전년 결산 때 요것만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상환을 하는데 100엔당 95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1엔당 9.5원이 돼요. 그러면 100만 엔 곱하기 9.5 하게 되면은 950만 원이죠. 그렇죠? 예. 950만 원을 우리가 한화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개하면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교토 상사의 외상매입금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변에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현금은 95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상환할 때 환율이 1인당 9.5원이 돼서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환 차손이 발생합니다. 외환 차손 차변에 50만 원 발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0번으로 넘어가요.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달러. 이것과 이자 200달러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예.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상환했다 이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이자 200달러.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장부상 회계처리 적용 환율 1달러당 1,000원이고 상환 시 환전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입니다. 네. 자, 환율이 올랐어요. 장부상이라는 것은 장기 차입금이니까 지난해 결산 때 1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결산 때. 그래서 지금 10,000달러니까 1,000만 원이겠죠. 외화장기 차입금의 잔액이.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이 1,000만 원이 됩니다. 거래처가 뉴욕은행 1,000만 원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하면은 상환시 환율 1달러당 1,100원이기 때문에 1,100만 원이죠. 10,000달러니까 1,100만 원이 아니다. 이자도 있죠. 이자가 200달러예요. 그러면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22만 원까지 1,122만 원이 현금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인식해야죠. 이자 비용이 22만 원. 이자 비용이 22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합계는 1,022만 원, 대변은 1,122만 원. 100만 원만큼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환율이 올랐잖아요. 부채는 상환할 때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그래서 손실은 차변이죠. 차변의 외환 차손.
차변에 외환차손 100만 원 인식하시면 돼요. 네,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이다. 발행 시 회계처리 물어보는 거죠. 네, 차변에 9,500만 원이 들어오죠. 예, 현 보통예금으로 입금했군요. 발행 금액을.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9,5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1억 원이 액면가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 차감 계정이 있어요. 할인 발행했을 때 500만 원 인식하면 되겠죠. 네, 사채 발행에 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 52번 보겠습니다.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 1,20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시오. 자, 법무사 수수료는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시키고요. 할증 발행했으면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키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100만 원 사채를 120으로 할증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인데 수수료 때문에 70 아니 수수료가 더 커요. 예,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52번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에 오는 건 뭐냐면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죠. 120만 원이.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 120만 원 증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변에 사채 언제나 액면가 100만 원이죠. 그리고 20만 원이 현금으로 수수료로 나가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변이 지금 아 120만 원, 차변 120만 원. 응? 응? 30만 원이 나가죠? 예, 그렇죠. 아까 1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30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요 10만 원이 뭐냐? 예, 10만 원은 사채를 우리가 할인 발행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을 인식해 줘야 돼요.
발행시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으면 할증 발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발행시 수수료는 말이죠.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인데 30만 원을 빼면은 할증 발행 차금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계정인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할증 발행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10만 원만큼 할인 발행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다음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했다. 우리 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서 당사는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무자인데 5천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었거든요. 운영자금을 쓰려고. 근데 지금 자금이 사정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만기가 안 됐는데 그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즉 5분의 2에 대해서 이번에 상환을 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에 상환하기로 했냐면 2,033만 원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사채가 얼마가 감소하느냐? 2천만 원 감소하는 겁니다. 2천만 원만큼 액면 금액을 상환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감소하느냐? 대변의 보통 예금 한국은행 감소 금액은 2,033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2,033만 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기 상환하면서 손실을 본 거예요. 33만 원만큼. 네. 왜냐면 그거 사채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사채라는 건 그 액면에 표시된 이자를 매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 있을 때 미리 상환한다 이겁니다. 미리. 예. 미리 상환. 그래가지고 33만 원을 이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는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 에, 사채를 중간에 상환을 할 때는요, 어,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사채권자는 앞으로 이자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중도에 어떻게 해요? 중도에 상환 안 하려고. 아, 이자하고 변동이 없나요? 예. 예, 앞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돈을 빨리 받아가지고 오르는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쵸? 자, 근데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사채 환율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 사채에 표시된 환율은 어, 그 사채 만료 기간까지 고정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채에 표시된 액면 이자율과 현재 시장 이자율의 변동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사채권자와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게 조기 상환할 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5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사채 액면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액면 금액 1,500만 원 상당액을 절반이군요. 그러면은 1,280만 원의 중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환 금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액면 금액보다 더 작게 주고 상환하게 됐습니다. 상환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이체시켰죠.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1,280만 원이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있어요. 이 사채는 할인 발행한 사채군요. 그래서 5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면 요 500만 원을 이번에 50%만큼 상각을 또 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 그 사채의 만기일까지 매년 이렇게 상각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절반을 상환해 버리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것도 절반을 상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상각시키는 분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한번 회계 처리를 해 보아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조금 복잡한데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 아니라 사채. 예, 얼마가 감소하냐면 1,5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1,280만 원을 계좌 이체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차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할 때는 대변, 반대쪽 대변에다 정리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원금 상환 비율인 50%, 절반이죠? 250만 원 상각을 해줘야 돼요. 갚아버렸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사채 상환 손실인가 이익인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차변은 1,500, 대변의 합계는 1,530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30이 부족하죠? 손실이 난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 30만 원 인식해 줄 거예요. 네, 지금 51번, 52번, 53번, 54번이 다 사채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예, 지금 요 52, 53, 54는 사채의 중도 상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53, 54가 그런가요? 예, 중도 상환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다음은 55번 문제는 55번은 액면 금액 2억 원인 사채 중에 액면 금액 1억 5천만 원, 네, 를 1억 3,200만 원의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위에 54번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로 지급해 줬어요. 당좌수표면 당좌예금이죠.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지금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남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율이 2억 원 대 1억 5천. 그러면 2천만 원 대 1,500만 원. 1,500만 원을 또 이거 삼각시키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자, 54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가 1억 5천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당좌 예금이 가로 열고 우리은행 수표로가 우리가 수표로 발행해 줬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됩니다. 1억 3,200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1억 3,200만 원짜리. 1억 3,2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 대변에. 그리고 54번과 같이 1,500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줘야 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할 때는 대변에 삼각합니다. 1,500만. 똑같은 비율로 해준다 이거죠. 2억 원과 1억 5천 비율하고 2천만 원과 1,500만 원 비율이 똑같죠. 자, 이제 합계를 봅니다. 차변 1억 5천, 대변이 1억 4천 7백입니다. 대변이 300만 원이 작죠. 이번에는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거예요. 영업의 수익인 사채 상환 이익 300만 원 인식해 주면 됩니다.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건 이익이 났다. 사채 상환 이익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56번까지 오늘은 분계 연습은 56번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56번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6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고 상환 전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있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각을 할 때는 차변에다 해야죠. 예. 얼만큼 상각을 하느냐? 요 비율만큼 3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을 3분의 1이잖아요. 예, 3분의 1. 그러면은 1,2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4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400만 원을 해주면 돼요. 3분의 1만큼.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사채 1억 원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의 당좌 예금이 또 나오죠. 당좌 예금 거래처는 은행이죠. 우리은행 1억 1천만 원 수표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400만 원을 차변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분의 1이면 400.
자, 그러면은 대변이 1억 1000이고 차변이 현재 1억 400이죠. 600만 원의 차이가 나죠. 차변이. 이거는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했다. 차변에서. 그래서 600만 원이 손실이 되겠습니다. 사채 상환 손실 600만 원이다. 네. 뭐 사채 중도 상환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이제 요즘에 지금 계속 풀잖아요. 네, 기출 문제 풀어 보면은 시험에 출제된 거 그 별로 없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해서. 근데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예. 이 우리 지금 요 출판사 3일 회계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출판사거든요. 예, 이 공인회계사의 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서 참여한 이거 거의 지금 회계사분들 예, 저자분들이 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 지금 여기 교재 그 유형별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의 유형과 아주 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출제에서 실제로 출제 문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사채 중도 상환에서는 아직까지 TAT 2급에서는 문제를 기출 문제에서는 못 봤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대여섯 문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처음 해보는 분계였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없었습니다. 분계 연습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 분계가 본문에서 우리 앞에서 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별 연습 문제, 여기 실무 수행 문제가 지금 이 교재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7번의 회계 처리부터 하기로 하고요. 이제 분계 한 절반 정도 끝났네요. 57번이면.